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젯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자택 앞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정을 중단해버린 김 후보를 설득한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못 만났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등장한 피켓이었습니다. 엄지척도했는데요. 김 후보의 진짜 속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사법살인, 정치적 살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반발이 거셉니다. 민생 행보 중인 이재명 후보의 입에 고 유경수 여사의 이름이 오른 이유입니다. 거듭된 논란에 고개를 숙였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지금 출연 중인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까지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긴급히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도부 따로 오늘 후보님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열박한 심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네, 조기 대선 D-27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전례 없는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고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어제는 숨바꼭질하듯 종일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등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어제 하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구 수준의 숨바꼭질 내지는 술래잡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루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경선 완료가 약 사흘 지났습니다. 후보 선출 직후에 단일화 방안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하다라고 했던 김문수 후보. 네, 지금 불편하죠. 당 후보 인정하지 않고 당 운영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영남권으로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 당에서는요. 지도부는 물론이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시도지사 협의회까지 나서서 단일화를 하루 종일 촉구해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되면 한덕수 후보 바로 만나볼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선택을 해줬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 11일까지 단일화 성사되지 못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배수진까지 쳤던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방 유세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숙소까지 비밀에 붙이면서 이렇게 자맹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연이어서 긴급 의총을 열었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지역 유세 중인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나서 본격 논의를 해보겠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일제히 대구행 열차에 몸을 싣기로 하고 실제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3시 50분경의 일이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약 20분 만에 4시 10분에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이 당시는 경주 에이펙 준비 현장을 찾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정당한 후보인 나를 당이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곧바로 당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을 전격 중단한다. 서울로 돌아가서 대책 논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서울로 갔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대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검토를 좀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당연히 대구행은 취소를 했고요. 한창 대구로 내려가고 있던 두 지도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역에서 중도 하차를 했다고 하죠. 다시 올라갈 표 구하는 게 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연휴였으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표 구해서 올라오고 비대위원장은 어제 처음으로 KTX 입석도 타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에 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공보물 인쇄도 마감을 해야 하고 첫 번째 데드라인이 바로 어제였는데
김문수 후보 연락되지 않았고 의총 참석하지 않았죠. 당에서는 기다린다. 지도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관악구에 있는 김문수 후보 자택으로 가서 하염없이 또 기다렸습니다. 제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만나서 단일화 합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지금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달했지만 전화 안 되고요. 근데 어젯밤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만남이 성사될 거라지만 단일화 논의에 당은 개입하지 말라. 이런 김 후보의 입장문만 나온 상태죠. 네, 이렇게 당초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놓고 삐걱거리던 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김문수 후보는 이름을 김문수가 아니라 뒤통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후보 경선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비판을 평론가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랑 단일화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외부의 경고를 알면서도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이 뽑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뒤집는다면 대선 후보로서 약속들을 쭉 앞으로 할 텐데 유권자들이 저것도 뒤집고 뒤통수 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단일화의 의구심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네. 본인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면 한덕수 후보 만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한동훈이랄지 홍준표란 훨씬 더 김문수 후보다 경쟁력 후보들이 떨어진 이유가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보는데 자꾸 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기 대선이에요. 그럼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순간부터 단일화 작업에 가야 하는 거죠. 지금 영남 돌고 대구 돌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단일화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겨야죠. 그다음에 선거운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계속 당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본인의 행동은 내가 공약을 거짓말했다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에 계속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당원이랄지 지지자들이 단일화를 굉장히 바라고 있잖아요. 네. 단일화해서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지지원층에서 네.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화장실 갈 때고 화장실 나올 때고 틀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리하면 뭐해요?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본인의 앞에 있는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김문수 캠프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김문수 후보 측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침대 축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공정성을 잃은 쪽은 전혀 다른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공정 행위 내지 반칙 행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질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탈취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당선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당원 당규상의 명백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행사를 저지하고 도리어 권한의 행사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조직 탈취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과정을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상식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안이 마련될 거고 그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몇 번을 공언을 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상식적으로 당에서 마련해 올 것이고 그 상식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반복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 후보가 당은 빠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단일화를 놓고 충돌이 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저녁 6시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뭐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재원 전 의원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판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캠프 내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 단일화할 생각이 없구나. 시간만 끌어서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일화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에서 하는 것은 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룰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의 룰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그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자기 결정되니까 마치 공정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국민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됐잖아요. 근데 만약 하지 않으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어떻게 보면 공약에서 거짓말하고 일단 되고 본 다음에 내가 시간 끌어서 난 단일화 않고 결국 가겠다. 이런 취지밖에 익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당연히 회동해서요. 룰부터 딱 정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회동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당에서 나서겠어요? 본인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하면 당에서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단일화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분위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였으면은 지금까지 스무스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겠죠. 뭐 기싸움은 있을 수 있으나 미팅들은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미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가 별로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국민의힘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 제도의 정당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또 정당성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렇게 크게 파열음을 내고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후보를 누르는 것도 저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제도가 지금 보장하는 후보인데 어떻게 힘으로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리고 힘으로 끌어내리면은 그 후보가 경쟁력이 더 생기나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모든 거에서 정치에선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희생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것이 뭐 옛날에 궁궐 앞에서 신하가 계속 뭐 석고대죄를 하면서 뭐 간청을 들이듯이 하는 그런 게 어쨌든 자기 희생적이니까 임금도 그 막강한 임금도 거기에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눈치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우리가 당의 힘이 있으니까 후보를 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서 본인들은 또 전혀 잘못을 안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양쪽 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단일화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 후보 측은 거부하는 입장이긴 한데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한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저게 사실은 아마 당에서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김문수 후보가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앞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수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단일화 여론조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압도적으로 단일화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승복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경선에서 본인이 단일 후보 일단 1등을 해서 승리는 거머쥐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했고 당일할지 전체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일전이 다시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는 맞지만 심리적이랄지 어떤 여론적으로 보면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지만 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도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왜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겁니까? 왜 비대위원장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사람 찾아가면 도망 다니는 겁니까? 대구 가기로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집에 앞에 자택에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만나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는 단일화 여론조사랄지 룰이랄지 이런 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예 전혀 만나지 않고 그냥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 보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단일화에 대한 압박 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진짜 속내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주도권을 주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 후보 대선 경선부터 후보 당선까지 그 입장 변화 모습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출마 선언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고 서로 소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만날 생각은 있어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일화 의지는 변함 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여쭙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어떤 전략이라고 보셨습니까?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예, 지금 선거위에서 선출된 다시 말해서 정통성이 있는 후보예요. 어느 누구도 저 후보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외부에 있는 후보와 경선을 통하지 않는 한 당내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내 경선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됐든 아니면 타당의 후보로서 경선을 한 다음에 단일화 후보가 돼서 다시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설 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입당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법적인 쟁점이 좀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복잡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후보로서의 정당성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적인 압박 그리고 현실적인 압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구성원들이 우리 후보로서 그러면 선거운동 안 하겠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김문수 후보도 선거에 따른 그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원, 그다음에 그 하부 조직들의 지원이 없이 선거 치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압박 속에서도 어쨌든 정통성을 가진 후보가 나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죽을래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제 일정 중단 전의 행보가 또 눈길을 끕니다.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양보하지 마시라 이런 시민의 응원에 엄지를 치켜들며 응수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한 입에 여보시오 한 입에. 김수는 미친다고 해요. 양보하지 마세요. 네,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양보라는 것은 경선하지 않고 나 후보자를 내놓을 테니까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아니고 룰을 정해서 정정당당하게 둘이 경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당한 저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당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까지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그런 거 보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약속이에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런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이 대통령이 왜 나갑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간 끌기로 해서 한덕수 후보가 낙마를 한다랄지 단일화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수층에서도 아마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신도 여기서 정면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정통적인 보수의 후보가 돼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단일화를 왜 거부하느냐 좋지 경쟁하면 질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건 패배의식이죠. 단일화에서도 질 것 같으니까 단일화 안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저 거대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덕수 후보와 경쟁해서 이겨서 그 다음에 수순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꼬리 내리고 질 것 같으니까 난 단일화하지 않겠다? 그런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재명 후보와 겨루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윤희숙 원장은 SNS에 단일화 마음이 없으면 후보를 내려놓으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후보 사퇴론을 처음으로 공개를 언급해서 파장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단일화 양보? 그거는 김문수 모르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12년에 김문수 박근혜 경선 당시의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이요. 지난 3일 SNS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마치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이런 글이 이 개혁신당의 대변인의 SNS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언급하신 그 사건은 2012년에 18대 대선 때 이 새누리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 밀렸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SNS에 기재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 이상의 득표율이 예상되는 것이었고 김문수 후보가 한 자릿수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도 어차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보조를 좀 맞추다가 총리를 노렸다가 다음에 나가자라고 설득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권력욕을 표출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때 내놓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 영상을 내놨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라는 일화를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순순히 양보, 이것은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오늘 김한 만남에서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엔 또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1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특히 가장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식은 뭐 결과적으로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쭉 하는 뭐 어떠한 행위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룰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이걸 이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네. 지금 아까 이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경선을 얘기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때는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워낙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경선에서 이미 본인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뭉개버리고 본인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단일화를 거부하겠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태야. 물론 본인 자체는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권력력이 있겠죠. 권력 의지 있겠죠. 아주 무모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입장대로 두 후보가 오늘 저녁에 만난다면 단일화 일단락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될지 궁금한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어제 관훈 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죠. 단일화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는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서 큰 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다. 무조건 단일화돼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이제 감정이 좀 상하고 불편한 입장이긴 한데 두 사람 오늘 만났을 때 좀 유의미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한덕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도 얻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일화 제 절차가 이제 공정하다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내용을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단일화를 무조건 성사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저녁에 회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진일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또 오늘 회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격적으로 뭔가 타협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냥 경선이 5월 3일 날 끝났는데 그날 바로 단일화 합의를 하고 2, 3일 날 딱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는 길이 지금 험난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상당히 이제 극적이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바로 단일화한 것보다는 지금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더 컨벤션 효과랄지 극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이게 지금 의도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의도되진 않았죠. 의도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여서 내용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합의점에 딱 이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단일화 꼭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경선 중에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 색채였습니다. 지금은 기류가 조금 달라졌는데 발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이 많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내심 뭐 예.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 의지가 조금 더 읽히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겠죠. 자기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거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의 큰 도박 같은 결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후보가 되지 않을 거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뭐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건 어떤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결단을 하고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남의 이야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 김성열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버티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이걸 예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견한 대로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걸 생각을 해야죠. 대선의 승리를 만약에 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승리를 하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의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향후 정치도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왜 버티느냐?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과의 약속을 깰 때는요.
그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좀 있어요. 네, 명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후보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다면 실리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나와도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네. 진다면 진 이후에 정치 세력화를 해서 내가 당권을 쥐고 가가지고서 하는 것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권을 쥐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기가 한 말의 약속을 네.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다면 과연 누구로 하는 게 맞는가? 여러 설들이 많고 그런데 각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01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다자대결 구도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게 조사된 결과인데 47.9%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15.9%, 한덕수 후보 13.9%로 조사가 되는데 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3자 구도로 좁혀서 좀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크게 변함이 없고 김문수 후보 29.1%, 한덕수 후보 30.8%. 네, 대동소이하죠. 여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건 그겁니다. 누구로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 후보의 표심이 어느 정도로 흡수될 수 있을까? 먼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한덕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73.2%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표심 83%가 한덕수 후보 측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여론조사고 이 지지층에서의 표심들 이게 또 모수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결과일까요?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는 강성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죠. 예.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를 했고 너무나 친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보수는 지금 분열돼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 후보 지지하는 층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단일화됐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한덕수 후보 자체는 사실은 팬덤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선에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강한 팬덤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예. 무당층 아닙니까? 중도 성향이 스윙 보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강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한덕수 누가 지지할 것인가? 그럼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네.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덕수 지지연층이 과연 김문수한테 어느 정도 가느냐, 김문수 지지연층이 한덕수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한 명으로 되면 이제 보수는 다시 결집을 할 거예요. 네. 단일되고 형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지도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엄청 높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에 뭔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면 질문을 좀 드려봤을 텐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민주당 이야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단일화 국면, 경선 이후의 이야기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경선이 끝나면서 퇴장할 것 같았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오늘 SNS에 글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경선 이후에 말없이 퇴장하지 않고 경선의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취지긴 했는데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이제 일종의 어떤 음모,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만만한 김문수 후보를 좀 추대했고 본인은 여기에서 밀려난 형국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아쉬움 섞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 나올 때 제가 방송에서 절대로 입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일단 손가락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사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남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경선에서 이기고 싶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도 전략을 잘 세워야죠. 결과적으로 2등 안에 못 들었잖아요. 2등 안에 못 드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마치
뭐 음모론에 의해서 자기가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2등 안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속칭 고춧가루 뿌리는 일을 안 해야 하는데 또 참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또 국민의힘 대선에 또 고춧가루 뿌리는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정치 뭐 본인이 구단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정계 은퇴했으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역시 뭐 본인의 본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27일 남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민주당은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유경수 여사 이름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가 보니까 유경수 여사 고향이라면서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면 유경수 여사는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문세광인가? 어쨌든 살해당하셨죠. 근데 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이든지 그게 아니면 정치적 대립이든지 이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북 유세에서 이 후보가 저렇게 사법부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본인을 좀 약간 사법적으로 박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유경수 여사는 뭐 체제 경쟁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례 같긴 한데 어쨌든 사례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법부의 모습은 정상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탄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정서적인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력이랄지 신분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행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행위를 삭제하겠다라는 지금 개정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306조를 보시면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조항만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나 혹은 어떤 사물변명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아예 출정이 불가능할 때 이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06조 6항을 신설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이런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탄핵 추진 준비 중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하면 재판이 멈춰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명 재판관을 다 또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균형성, 일반성,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랄지 그다음에 폐지한다랄지 그다음에 재판 중지 이런 것은 1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더군다나 사법부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하는 재판부를 탄핵하겠다. 지금 서울 고등법원 7부잖아요. 7부가 이재명 후보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탄핵을 해버리면
본인 재판의 중지를 위해서 탄핵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 확정이 되냐, 거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 운명이 갈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행태는 정말 좋지 못하다. 저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법부의 심판은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사법부의 심판보다는 정치적 심판을,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법도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에게 알려졌어요.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라는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행동하기는 다른 사람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힘차게 북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해서 뭐 수익이 잘 나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반성도 하고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 뭔가 좀 돌아보고 저도 좀 더 귀담아 들을게요. 최근 방송 갑질이라는 무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잘못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더본코리아의 성장과 가맹점주님들의 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백상예술대상 예능 프로그래머로서는 최초로 백종원 대표가 출연했던 흑백요리사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 1등 공신 중에 하나였던 백종원 대표가 돌연 방송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구설수가 있었고 여러 차례 또 사과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고개를 숙이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에게 있어서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데 본업은 분명히 더본코리아 대표이고 부업이 방송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 본업과 부업이 바뀐 것처럼 조금 방송에 집중하면서 그 이제는 상장사까지 됐는데 이 상장사에 걸맞은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좀 누리꾼 반응은 조금 싸늘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한 3개 예능 정도가 앞두고 있거든요. 방송을. 그런 부분까지는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그 방송할 때까지만 방송활동 중단이고 그 이후에 그 한 3개 예능을 주르륵 공개를 했는데 그게 분위기 좋으면 시청자가 원한다고 하면서 또 나오는 거냐. 말에 책임을 져달라. 이제는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의 기한이 계속 이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논란들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코스피 상장을 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탄탄대로를 달리는가 했는데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서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인 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강남경찰서에서 현재 입건을 했습니다. 백 대표뿐만 아니라요. 더본코리아라는 법인도 함께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 총 3가지 혐의에
의미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더본코리아의 덥죽이라는 제품을 보시면 거기에는 광고 문구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 통통한 이 국내산, 자연산 새우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당 제품에 사용된 것은 국내산 새우가 아니라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거기 때문에 자연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식품 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경찰에서 지금 현재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 백다병의 신제품인 쫀득 고구마 빵을 홍보하면서 재료의 원산지를 또 국내산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이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네. 이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어떤 의혹들 오인케 했다라는 의혹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들은 법적 공방에 뭐 경찰 수사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건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일이고, 이게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영향력들, 사실 뭐 좀 된 일이지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간 뭐 방송, 유튜브 정말 다방면 광폭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외식사업 시장의 개선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확장과 관련한 질의에 답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감사장까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 이후에도 백종원 씨는 요식업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유튜브 등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런 백 대표가 이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기자님이 조금 전에 해주셨고, 지금 방송 중이거나 촬영 중이거나 앞으로 또 촬영할 거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변호사님?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백 대표가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도 현재 지금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이제 방송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출연할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남극의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작이 중단이 됐고요. 그것 외에 흑백요리사 2 촬영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장사천재 백사장 3 촬영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 2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백종원 대표의 이 심사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없는 흑백요리사도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뭐 신드롬급의 인기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기가 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워낙에 이제 국민적인 호감의 아이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타격 입은 이미지 다시 좀 복귀하고 또 이미지를 개선하기에는 쉽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리꾼들이 지금 그런 방송이 만약에 1년 뒤에 다 끝나면 그게 방송 활동 중단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문제였다. 저부터 변화해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실천을 정말 한다면 네. 기업도 좋아지고 방송에도 또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본인 입으로 중단이다 아니다 복귀다를 얘기하는 것부터가 지금 이 대중은 불편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이미 대중의 마음에서는 말하자면은 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벌써 뭐 복귀 아니 중단 이런 얘기부터가 맞느냐 이런 의견인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가 이 본업부터 잘해야 부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브랜드가 25개거든요. 매장이 3,066개예요. 네. 근데 그중에 직영점이 14개뿐이다. 무슨 얘기냐. 네. 99.5%가 가맹점이란 얘기인데 그러면요. 이 가맹점주들이 볼 때 이 백 대표는 막 예능을 장사의 신소리를 들어가면서 앞서갑니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나는 거리 시위를 나갈 만큼 나는 어려워요. 결국 백 대표 혼자의 10걸음 100걸음이 아니라 점주들과의 한 걸음 10걸음을 소중히 할 때 저는 방송 복귀에도 푸른 신호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맹점주의 처우 개선 뭐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을 했으니까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방송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조금 지긋지긋하실 것도 같습니다. 여성 연예인을 향한 일종의 스폰서 제한,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배우 전세현 씨가 또 SNS를 통해서 폭로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자님. 네, 이제 DM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다 공개를 했는데 네. 공인이라 신뢰를 범합니다. 만나게 되면 신분 공개 다 하겠습니다. 2번 정도 데이트하면 5천만 원까지 선지급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2번 만나자는 거고 그게 꼭 2번의 횟수가 5천만 원이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 몇 번에 대해서든지 5천만 원 선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보내면서 분명히 신뢰를 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뢰죠. 전세현 씨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네. 신뢰인 줄 알면 하지 마. 또 하면 신고한다. 네. 뭐 사람 뭘로 보냐, 우습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전세현 씨처럼 뭔가 이 캐릭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과감한 역할을 한 배우들에게 이런 네. DM이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캐릭터로 연구한 거지, 그렇죠. 연기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런 캐릭터를 선택할 때 배우들은 더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신뢰를 넘어서 모욕입니다. 작품과 또 본인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어만 바뀌었지 비슷한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현 씨가 이번에 좀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사이다 대응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응원을 좀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연예인들도 이러한 스폰 제안에 분노를 한 바 있습니다. 주얼리 출신 조민아 씨도 그렇고요. 배우 장미인혜 씨도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배우 장미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재력가분들께 스폰서를 연결해주는 에이전트다. 생각해보고 관심 있으시면 세부 조건 알려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장미인혜 씨는 화를 내면서 이를 거절했고요. 조민아 씨 역시 스폰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거절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같이 분개를 했는데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단호히 대처한 거 너무 멋지고 연예인도 네. 사람인데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말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그 형태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조금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경고, 일침, 그리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긴 스타가 또 있습니다. 트로트 스타 송가인 씨 얘긴데요. 소속사 공식 입장문과 SNS를 통해서 긴급 공지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네, 사기주의보를 내놨어요. 송가인 씨 소속사 매니저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접근을 해서 다량의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그러고 나타나지 않는 거죠. 혹은 고가의 제품을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송가인 씨 소속사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금전이든 물품이든 요구하지 않고 이런 요구가 있다면 이건 사기다 주의하세요라고 얼마나 급했으면 보도자료도 내고 SNS에도 올리고 두루 다 널리 알렸습니다. 자칭범들이 뭐 자체 명함까지 제작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이 같은 뭐 연예인 본인의 당부가 없으면 모르고 있다가 피해 입기도 십상입니다. 송가인 씨 측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당부를 했으니까요. 추가 피해 없길 바라고 관련자도 엄벌에 좀 처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얼마 전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에서 흑백요리사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정말 영화, 방송, 연극을 다 아우르는 예술계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특히 눈에 띄는 스타들이 있었죠,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그 시상식을 보고 난 분들이 어떤 분들한테 특별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냐면 오랜 무명이라든가 힘겨운 시간을 겪고 이제 드디어 빛을 본 스타들이겠죠.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학씨 최대훈 씨가 나무주연상 받았더니 또 그렇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개그맨 이수지 씨도 또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 최대훈 씨가 또 굉장히 특별한 정말 굉장히 울컥하고 이거 몰래카메라냐 나한테 이런 날 올지 몰랐다 하면서 이제 감격을 표했고요. 어린이날 선물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선물 될 것 같다면서 사실 또 아내분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분이시잖아요. 장윤서 씨 언급까지 하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어떤 어린이보다 좀 들떠있던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또 마무리 멘트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유행어죠. 학씨. 네, 이것도 외치면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어젯밤에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본인이 울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본인 무명 시절도 굉장히 길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배우 최대훈 씨의 무명 시절은 꽤 길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연극부터 단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인기몰이까지 할 정도로 스타덤에 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신혼 때 아내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을 줬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면 이 굴러가는 자전거를 생각했다고 해요. 자전거요? 한 바퀴씩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네. 굴러가는 자전거 한 바퀴 돌 때마다 네. 갈 길이 멀겠지만 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자신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자신을 체근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바퀴가 굴러 드디어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최대훈 네. 씨는 마치 봄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내가 이제는 기자처럼 뭐 기사나 영상을 자꾸 보낸다고 해요. 이에 최대훈 씨는 네. 아 이거 이미 봤어 라면서 인기를 실감한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인 딸도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이 학시 대사 패러디 영상을 네. 보고 매번 따라하면서 웃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훈 네. 씨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10주년 결혼 선물로 이 정도면 됐냐라는 수상 소감도 있었는데 아무튼 본인이 이제 원석이라고 자꾸 얘기해준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스타 하나 더 있었는데 박진아 아나운서가 이수지 씨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죠. 네,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 씨입니다. 이수지 씨는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을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웃길 때 가장 기쁘다며 항상 웃어주고 반응해주는 시청자들이 있어서 힘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수지 씨가 한 개그 프로그램 코너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기억나죠? 린자오밍 네. 북캐릭터 영상. 린자오밍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팬들에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개그 포기하고 보이스피싱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면서 재치 있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중들을 더 즐겁고 웃게 해줄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수지 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말씀하신 이 보이스피싱 캐릭터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때부터도 또 그 이전부터도 이수지 씨의 재능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말하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실력으로 결국 빛을 본 두 사람의 이야기까지 연예계 소식으로 함께 다뤄봤습니다.